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제 영상 중에서 기침편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질문도 많은데요. 오늘은 엄마들의 또 다른 관심사인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이라는 것은 코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건데, 이 코에 염증이 생긴 원인이 알레르기성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염은 감염 때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자극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비염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채기를 한다든지 코가 간지럽다든지 콧물이 계속 앞으로 나온다든지 코가 뒤로 계속 넘어간다든지 또는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약 40% 정도에서는 안구 증상,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오고 눈이 빨개지고 눈이 가려운 증상들이 함께 동반이 되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조금 크게 나눠보자면 계절적으로 발생을 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원인들. 그래서 이것들을 치료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물론 코에 뿌리는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스테로이드 물질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요즘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은 이러한 원인 물질들을 제거를 하거나 회피를 하는 요법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감기에 의한 코 증상과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한 코 증상은 굉장히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의한 콧물이 나고 하는 증상들 같은 경우에서는 열이 동반이 된다거나 또는 조금 오한이 있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든가 하는 조금 전신적인 증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천식 아니면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어렸을 때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태열이 심했다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다든지 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절,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봄철이 되면 유난히 재채기를 많이 하고 좀 콧물이 근질근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한 계절에 조금 코 증상이 있는 것 같다, 또는 부모 중에 누군가가 그런 분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서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피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떠한 동물의 털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진먼지, 진드기에 있는지, 또는 꽃가루, 그 중에서도 어떤 꽃가루에 있는지,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알레르기 증상이 의심이 되신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병 자체가 어떠한 나쁜 게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증상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첫째로는 성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자체가 성장을 안 시킨다라기보다는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아이들이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코 증상이 심하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잘 경우에서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라든지 이러한 개인의 발전에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심리적인 힘듦도 있다라고 합니다. 남들 앞에서 계속 훌쩍거리고 남들 앞에서 코를 풀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모습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다든지 조금 감정이 우울해진다든지 하는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저희 둘째가 조금 아빠를 닮아서 이런 환절기에 코 증상이 조금 유난히 더 심한데요. 이렇게 저희 딸들이 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하는 첫 번째 템은 별건 아닌데요. 습도 유지입니다. 늘 감기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온도, 습도 관리입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가 알맞아야지 저희 아이들의 코 안의 건강, 즉 코 안 점막의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덜 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 많이 주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미지근한 물을 싫어하는 경우에서는 뭐 미지근한 아이들용 티를 같이 준다든지, 요즘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배도라지즙 이런 식으로 좀 뭐 기관지에 좋다라는 여러 가지 음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달지 않은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도 코 증상이 굉장히 심할 때는 피지오머를 썼습니다. 그래서 피지오머를 씀으로써 이 코 안에 찐득찐득한 그런 분비물들을 조금 씻어내주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편해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비염 자체를 조절을 해준다라기보다는 조금 증상을 조절해주는 측면에서만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전반적인 면역 상태가 잘 유지되도록 건강한 식습관, 좋은 음식 많이 주기, 그 다음에 수분 섭취, 그리고 온도, 습도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저희 아이가 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양파를 머리맡에 주면 좋다라는 게 있어서 해봤는데 저희 아이들은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과 알레르기 비염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청정 지역에서 살다 온 외국인 친구들이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자기 알레르기가 심해졌다, 코 증상이 너무 심하다, 숨쉬기가 답답해졌다, 천식이 생긴 것 같다, 이러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먼지라든지 어떠한 환경 오염 물질이 그 아이들의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일부 어떤 분들은 오히려 꽃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풀의 어떠한 성분들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끗한 환경에서 있다고 알레르기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도대체 어떠한 물질 때문인지를 먼저 아신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성 비염은 나라마다 보고도 굉장히 다르고 연령대마다의 보고도 굉장히 다릅니다. 보통 인구의 5%에서 30%까지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령기 이전 아이들에서는 한 조사에서 제가 가장 높게 본 조사는 10명 중에 4명에서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 10명 중에 4명이 모두 알레르기성 비염이냐? 그것은 조금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는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약을 주기 위해서 거꾸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진단명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 4명이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정말로 이렇게 많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전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더 많이 앓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지날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랑 또 하나 짝꿍으로 생각해야 될 건 또 천식인데요.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80%까지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라고 하고,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신 분들의 일부는 또 천식으로 이완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해보시면 더 잘 관리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